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CGW 동물의센터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권입니다. 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을 정도로 좀 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다 보면 이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기들이랑 외출, 말 그대로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건데, 이럴 때 우리 애기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애기들을 진료를 보면서 여행이나 산책 등등의 외출을 하고 애기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뭐 때문에 왔는지 가장 흔하게 오는 원인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호자님들이 접하셨을 건데,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자주 나왔던 게 살인 진드기라고 해서 SFTS라고 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고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질환에 걸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기들도 진드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진드기를 조심을 해야 하냐면, 사실은 진드기에 물리는 것 자체, 말 그대로 저희가 모기에 물리듯이 진드기에 물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크게는 타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물론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저희가 모기에 물린 자국을 보듯이 그 부분에서 뭐 심각하게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정말 드문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성 질병,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인데, 보통 이 진드기 매개성 질병에는 뭐가 있냐면, 보호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바베시아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나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자님께서 뉴스로 많이 들어보신 그런 SFTS,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애기들이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진드기에 물린다고 우리 애기들이 다 이런 질병에 감염이 되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진드기가 우리 애기들 피부에 붙고 나서 보통 48시간 정도 흡혈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애기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건데,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24시간 내에 애기들이 진드기가 물렸더라도 진드기를 빨리 떼어내거나, 아니면 보통은 저희가 진드기 예방을 매달 하는데, 매달 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물더라도 24시간 내에 약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린다고 걸리는 건 아니고, 진드기가 물린 채로 진짜 48시간 말 그대로 하루 이틀 밤을 꼬박 샌다라고 했을 때 질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다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증 질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호자님들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많이 살고 있는 풀숲 아니면 잔디밭, 이런 데는 가급적 산책을 할 때, 여행할 때 가지 마시고 진드기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서 꼭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데를 만약에 다녀오셨다고 하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우리 애기들 털 구석구석 사이, 발바닥 아니면 얼굴 아니면 등이나 배 등등에서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진 않는지 잘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상입니다. 교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애기들이랑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물리는 걸 뜻하는데, 사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다른 애기들이랑 마주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물론 서로 이제 뭐 냄새를 맡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혹시나 애기들이 갑자기 뭐 다른 아이가 다가온다든지 했을 때 두려움을 느껴서 물리거나 아니면 물거나 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수술을 하는 애기들도 있고, 혹시나 머리나 목 쪽을 물리면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교상보다도 요즘에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런 애기들 잘 없겠지만 우리 애기들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도 몇 번 보셨듯이 혹시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뭐 폐혈증이 와서 사망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사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애기들이 조금 우리 아이가 좀 겁이 많다 아니면 좀 공격성이 있다라고 하는 애기들은 꼭 법적으로 이제 요즘에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입마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때는 입마개를 꼭 시켜주시고 외출을 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이나 다른 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물입니다. 이물. 아마 호기심이 많은 애기들이 이물을 자주 먹고 뭔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집 안 환경이랑 다르게 바깥에는 워낙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킨뼈 같은 게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버려졌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뭐 캔커피 뚜껑이라든지 뭐 나사, 못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애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물론 보호자님들께서 잘 봐주시겠지만 이게 애기들이 뭔가를 섭식하는 데는 정말 순식간에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애기가 땅에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혹시나 먹거나 해서 탈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보호자님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애기는 나사를 산책을 하다가 떨어져 있는 나사를 먹어가지고 그거를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를 먹으면 거기에 납 같은 게 이게 땜질한 게 붙어 있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려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입원했던 애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애기가 그걸 섭식을 했고 내시경으로 빨리 제거를 했음에도 납 중독이 생겨서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꼭 그런 거를 보호자님께서도 우리 애기한테도 안 일어나라는 법은 정말 없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다른 생물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풀밭에 있는 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요즘에는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것도 정말 많은데, 물론 아시다시피 두꺼비 같은 거에는 뭐 부포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랑 접촉을 하거나 우리 애기가 두꺼비 물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 벌레나 아니면 뭐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우리 애기가 어떤 걸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 알러지가 올라왔던 경험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꼭 피해서 산책을 해주셔야 되고, 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 주변을 둘러봐 주셔서 혹시나 우리 애기한테 위험이 될 만한 게 있을까는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보호자님들께서 외출을 많이 하실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경험상 어떤 부분이 애기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더라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아니어도 사실 주의해야 될 점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오는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꼭 주의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외출을 하고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애기들이 주의해야 될 점, 외출 시 주의해야 될 점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